네, 서울시립과학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토요과학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시립과학관의 허송입니다. 네, 오늘 어김없이 이 자리를 빛내주는 서울시립과학관 에듀 서포터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서포터즈 친구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에듀서포터즈로 활동 중인 홀리기 정신의 곰토끼 박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홀리기님은 어떠한 계기로 에듀서포터즈에 참가하시게 되었나요? 네, 평소 과학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직접 토요 과학 강연에 패널로 직접 참여하여 일조하고 싶었습니다. 곰토끼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거기서 교수님들은 어려운 과학 지식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리고 강연의 현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험해보고 싶어서 오늘 패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초연결 시대의 심장, 배터리라는 제목으로 이상현 교수님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이상현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2차 전지 소재와 플렉서블, 웨어러블 전지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함께 교수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립과학관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이상현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2차 전지를 소개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들의 2차 전지와 관련된 지식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되게 현재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강연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테니까 활발한 리액션과 네,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한번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초연결 시대의 심장 배터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심장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술 중에 세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배터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 몸과의 비유를 하자면 반도체는 우리 머리, 뇌, 디스플레이는 우리 눈, 배터리는 심장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고 우리 산업도 그렇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심장이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배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강연을 시작을 하겠고 여기 지금 제 표지에 쓴 배터리 오브 띵스라고 한 거는 BOT라고 해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할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2차 전지 제품군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뜻하지 않게 영어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소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실험실 구성원과 저희 실험실 홈페이지 내용이고요.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진 속 분들은 대학원 제자일까요? 예, 그렇어요. 그걸 설명 안 했네요. 네. 저희 실험실 학생들은 다 대학원생들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있고 3명의 포스닥이라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좀 더 공부하는 친구들이 돼 있어서 전체 23명, 저 포함해서 24명의 대식구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 지금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네. 아니면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각자 자기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제가 연구하고 있던 내용이고 넘어가겠고 뭐 대학에서는 이제 좋은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학회지에 이런 식의 표지 논문도 실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17년과 2019년도에 국가 R&D 우수성과에 선정이 됐고 특히 17년도에는 저희가 이 분야 1등을 해서 과학기술부 장관 그 표창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메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배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제가 앞서 표지에서 말씀드린 도대체 BOT는 뭐야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결 시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요새는 조금 잠잠한데, 여러분들 이 산업혁명의 이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증기기관이 나왔던 1차 산업혁명이겠죠. 사실은 굳이 얘기하자면 산업혁명은 이거 하나뿐이고요. 나머지들은 조금 이렇게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증기기관이 개발됐던 1차 산업혁명과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굳이 동력원으로 얘기하자면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다가 증기기관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증기기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휘발유차에서 전기자동차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겠고, 그걸 조금만 더 확대를 하다 보면,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시대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행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게 초연결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는 시계, 뭐 여러분들 테니스 치는 사람들, 뭐 하여튼 뭐 이런 어찌 보면 무생물이라고 했던 것들끼리 서로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결은 누가 시켜주죠? 연결은? 그 질문을 이제 갖게 됩니다. 뭔가 우리 사람끼리 얘기한다면 우리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시계하고 뭐 저기 카메라 얘네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 무언가 동력원, 전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배터리인가요? 그렇죠. 네,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다 배터리입니다. 질문하면. 자, 이걸 조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경제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경제신문을 보게 되면 거의 매일 배터리가 신문기사에 뜹니다. 배터리와 관련된 매일.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터리가 많이 신문에 떤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새 젊은 친구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에 있어서도 배터리가 큰 화두고 심지어 뭐 하여튼 일반인들까지도 배터리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가지고 배터리 얘기하고 있을 정도죠. 저희 과학관 직원들도 항상 이렇게 교수님들 오시면 그래서 어떤 종목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느냐는 단골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배터리는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2년 동안 거의 심한 주식 같은 게 10배가 올랐어요. 세상에. 10배가. 예. 안타깝게도 저는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뭐 저는 다른 방법으로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제일 큰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배터리 한번 보세요. 2025년에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산업이 반도체가 아니라 배터리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게 이제 국민 주식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남희준 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K 배터리가 뭐 유럽, 중국 따돌리고 제2 반도체 될까? 요걸 보고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배터리의 성능은 지속 시간으로 판단하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저런 게 나왔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제 이런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오늘 제 강연을 들으면, 뭐 때문에 그런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배터리 성능을 판단하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제 뒤에 자료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배터리 살 때 뭐부터 물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써요? 물어보죠. 네. 얼마나 써요? 얼마나 써요 해도 사실 두 가지가 함축돼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쓰느냐가 있고
그다음에 몇 번을 반복해서 쓸 수 있느냐가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그 핸드폰 파시는 분들은 용케도 알아들어요. 얼마나 쓰세요? 그러면 얘가 한 번 충전해서 몇 번 쓰는 거라는 건지 1년을 쓰는 건지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겠죠. 지속 시간이라는 거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한 번 충전해서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이제 충방전을 몇 번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충방전을 얼마나 하느냐는 사실은 그것도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은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비자 패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소비자 패턴이 아니죠. 계약 기간입니다. 휴대폰 공짜폰 계약 기간 얼마죠? 보통 2년이죠. 네. 2년 지나면은 바꿉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방전 성능도 거기에 사실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사실이네요. 네. 근데 얘기가 조금 흘러갔지만 저는 사실은 대학에 오기 전에 LG화학에서 배터리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회사에서 제품 개발할 때 그거는 이제 수명 특성이라 그럽니다. 수명 특성을 할 때 기준이 보통 500회에 처음에 쓰던 용량의 80%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샀을 때 10시간을 쓰던 배터리면 500번 반복을 해도 8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배터리 출하했을 때의 조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500회라는 거는 하루에 여러분들이 충방전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면은 약 1년 반이 좀 넘어요. 그냥 대충 한 2년 정도 돼요. 그게 지금 소비자 공짜폰 계약 기간이랑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좀 웃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게 어떻게 기술과 그 사업이 그렇게 연결이 되냐는 거고.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금 매스컴에서도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배터리 없이 살 수 없죠? 당장 핸드폰, 노트북, 그다음에 요새 가장 큰 이슈인 전기차. 근데 이쪽은 뭐냐면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태양광에서 나온 전지를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래서 일종의 미니 발전소라고 보면 되겠죠. 안타깝게도 작년, 올해 해서 화재 사고가 많이 났던 것들이 요 두 가지입니다. 전기차하고 요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미래를 볼게요. 미래는 제가 아까 초연결 시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란 표현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 관계없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꿈 같은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고 이런 꿈 같은 시대를 이렇게 사진을 잘 들여다보시면 전선이 없어요. 전선이 없습니다. 전선이 없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다 뭐죠? 배터리로 작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영어로는 인터넷 오브 띵스.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예시들이 사물 인터넷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휴대폰, 와치, 그 다음에 로봇, 전기차, 드론, 글래스, 이런 등등.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의 한 가지 예가 되겠는데,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작동시키기 위한, 즉, 이러한 사물들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배터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BOT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좀 아는 척을 하셔도 돼요. 사물 인터넷? 그거 BOT야 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물 배터리라고 얘기하시면은 어디 가서 너 좀 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예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전기차 있고 여기 여러분들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태블릿 PC, 카메라, 랩탑, 스마트워치, 요건 아직 안 왔지만 스마트 글래스, EV, 다 드론, 다 이런 시대가 사물 인터넷 한 가지 예고, 그 다음에 다 배터리가 쓰이는 거죠.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노벨상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2019년에 드디어 배터리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네, 이 세 분이 수상을 하셨는데 저희끼리도 그랬어요. 배터리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올 거다. 언제 나오냐? 전기 자동차가 보급화되는 시점 되면 나올 거다. 딱 그때 맞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무척 관심이 많은데 이게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했다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산업이 인류에 기여했을 때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좀 받았으면 꼭 좋겠고 여기 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름이 참 좋으세요. 굿이너. good enough.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죠? good enough. 거의 외우라고 했던 good enough. 예. 저분이 되게 거의 최고령으로 맞습니다. 수상하셨다고 연세가 기억해요. 지금 한국 네. 나이로 95세. 네. 아직도 강연하시고 아직도 논문 쓰십니다. 대단하신 정말 분. 대단하신 예. 분이시네요. 대단하신 진짜. 분이에요. 예. 아직도 연구하시고. 숨 쉬듯이 연구하신다는 예. 인터뷰를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휘팅햄 교수님은 아직은 조금 활발하십니다. 70대 정도 되셨는데 이분은 뭐 각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요시노 박사님은 일본 분인데 각각의 역할들이 좀 다르셨어요. 달랐는데 과학적으로 새로운 파인딩을 한 부분에서는 구디나프 교수님이랑 위팅햄 교수님이 큰 기여를 하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휴대폰용 배터리, 노트북용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를 상업화할 기술은 요시노 박사님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큰 화두 중에 하나는 배터리 중에서도 리튬 배터리입니다. 리튬. 배터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거는 리튬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앞에 그 메탈, 금속이 하나 붙습니다. 리튬도 금속 중에 하나고 뭐 아연 배터리, 리튬 배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디나프 교수님이나 휘팅햄 교수님 그 다음에 뭐 거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슨 배터리 그러면 그 금속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걸로 고정관념을 갖고 왜냐면 그걸 쓰니까 그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메탈을 써갖고 상업화가 한번 됐다가 큰 사고가 나면서 그 산업이 주저앉았었어요. 그래서 이건 상업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시노 박사님이 역발상을 하신 거예요. 리튬 배터리인데 리튬을 안 쓰는 배터리를 만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배터리예요. 그 디테일한 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이 과학을 함에 있어서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항상 문은 열려 있다. 그리고 왜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냐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배터리에 사실은 불을 붙인 사람이 이 테슬라죠. 전기차. 아주 요새 길거리에도 많아요.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출장 가서 캘리포니아에 가보면은 거기서나 막 돌아다니는 차가 이제는 한국에도 되게 많습니다. 테슬라. 배터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지금 테슬라 그 밑부분인데 요 밑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요 바닥에. 바닥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 있냐? 요렇게. 요 손가락 크기만 해요. 요 손가락 크기만한 배터리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보통 한 7,000개 들어가 있습니다. 7,000개. 7,000개요? 네. 와. 7,000개. 여러분들 휴대폰에 배터리 몇 개 들어가 있죠? 하나. 노트북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죠?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하나. 하나? 하나, 두 개. 뭐. 두 개?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하나나 두 개 쓰셨죠. 여기 좀 연세 드신 아마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 중에 관심 있으신 분한테 엄마, 아빠 노트북에 배터리 몇 개 들어갔어? 그러면 6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는 이 손가락만한 배터리를 6개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옛날 배터리예요. 옛날 노트북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두 개 넣는 배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원통형 전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LG화학 있을 때 테슬라 사람들을 만나면 벌써 20년 전인데 거의. 예. 만나면 안 되는 애들이었어요. 테슬라는 20년 전에. 좀 표현이 맞지만 그러니까 좀 사이코. 왜냐면은 7,000개를 넣어서 전기철들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휴대폰과 노트북도 터질 때였어요. 근데 7,000개를 어떻게 이걸 매니징을 하지? 근데 해냈어요. 네, 대단한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그럼 이제 궁금한 도대체 이 2차 전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동시킬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용어부터 한번 좀 공부를 해보죠. 배터리, 한국말로는 전지. 전지. 우리 동양이 사실은 서양보다 저는 참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터리, 저는 라틴어는 모르니까 배터리도 무슨 어원이 있겠죠. 근데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전지는 이 한자를 한번 보시면 참 대단합니다. 이 한자 표현을 보면 전기우물이라는 거예요, 전기우물. 무슨 얘기냐면 우물에 여러분들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뭐가 있죠? 물이 있죠. 물 대신에 전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물에서 물을 떠서 사용하잖아요. 우물에서 전기를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배터리는 에너지를,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저장. 그 말을 좀 알아두세요. 저장. 네, 그래서 전지의 이 지는 연못지입니다. 땅지가 아니라 연못지. 대단하죠?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 갈바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중고등학교 때 별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중고등학교 때 혹시 갈바닉 전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 교육과정에 나오는 그래요? 것 같아요. 대단하신데요. 저희 과학관 전시물에도 있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우리 아세요? 갈바닉 전지가 뭔지? 스포트 갑자기 급 질문 나왔는데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이 갈바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바닉이란 분이 이 개구리에 금속을 이렇게 들이댔더니 개구리가 갑자기 번쩍하면서 움직이더래요. 그래갖고 이 개구리가 전기를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깨구리 전지, 동물 전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볼타가 등장합니다. 볼타가 이상한 거예요. 야, 근데 개구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금속을 집어넣었을 때 어떠한 금속을 집어넣어도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개구리가 서로 다른 금속, 예를 들어서 금속과 아연을 집어넣으면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구리구리를 집어넣으면 가만히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는 개구리가 만들어낸 그 전지가 아니라 이 금속이 만들어내는 전지다라고 해서 이 과학적인 최초 개념은 볼타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볼타가 세운 그 정의를 가지고 현재까지의 전지가 나오고 있는 거고, 조금 더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좀 잘 찍을 걸. 여기가 어디냐면 이태리의 코모라는 도시인데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 좌측에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이태리로 넘어가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 좌측에 우리나라 평창과 같은 조그만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코모라는 데인데 거기서 배터리 학회가 열려서 제가 갔었고 거기서 이렇게 시내 구경을 하다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볼타예요. 볼타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태리에서는. 더 나가서 이 볼타의 이름을 새겨서 여러분들 배터리 단위 뭐 쓰죠? 볼트 쓰죠, 볼트. 네. 이거 볼타에서 나온 겁니다. 네, 볼타에서.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의 화폐에 우리나라 태계 이황 심사인단처럼 볼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이 코모에서 왜 학회가 열렸냐면 그때가 볼타 탄생 200주년 기념이었어요. 그래서 볼타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태리 코모에서 학회가 열렸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보면. 이 사진은 뭐냐면 엄청난 사진인 것 네. 같은데요. 이 옆에 계신 분이 와. 나폴레옹이고요. 이 볼타가 볼타 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연구를 지원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참 신기했겠죠, 그 당시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자, 볼타 전지의 작동 원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 여기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셨나요? 이렇게 오렌지에다가 금속 두 개 꽂으면 뭐 나오고 하는 거. 이거 오렌지 전지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오렌지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갈바닉처럼 돼요. 개구리가 만들어낸다고. 네.
이 오렌지가 역할하는 게 아니라 금속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사를 잠깐 보면 볼타 전지부터 출발해 갖고 쭉 흘러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장난감 갖고 놀 때 니카드 전지라는 걸 썼습니다. 니카드. 이게 잘 모르시죠? 이제 잘 안 팔. 이거 요새 잘 보기도 어려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LG화학에 입사했던 게 1997년인데 여러분들이 그 쓰시는 리튬아이온 배터리는 1991년에 소니에서 처음으로 양산이 됐고 우리나라는 97년에 양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휴대폰 다 요만하죠? 이렇게 얇죠? 제가 입사를 했을 때만 해도 휴대폰은 이제 혹시 군에서 사용하는 워키토키라고 들어보셨어요? 워키토키? 이만한 거. 여기 아는 분들이 없죠? 별로? 네.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연령층이 이런 거 제가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 다 못 알아봐요.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됩니다. 채팅창에도 아직 등장하지 않는 거 보니 저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압니다. 그런 워키토키 같은 거 갖고 다녔고 그 당시에는 휴대폰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이렇게 꼭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혹시 허리에 차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아버님들은 허리에 많이 차고 다니십니다, 아직도. 네. 저기 안다고 하는 분이 딱 두 분 지금 그래요? 채팅창에 네. 있으시네요.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네. 이렇게 네. 나이를 아우팅 하는 그런 예. 상황이네. 굉장히 컸어요. 그 굉장히 컸던 이유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배터리를 썼게 됐고 이 벽돌폰이라고 그랬대요. 벽돌폰 같은 것이 지금 같은 휴대폰으로 낮아진 거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입니다. 예. 그 당시 최초의 그 얇아진 폰 이름이 옛날에 응답하라 1994인가 하여튼 뭐 거기도 잠깐 나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PCS 폰이라고 있습니다. PCS 폰. 그거 아시는 분들은 나이 든 사람들인데. 예. 여기서는 지금 저희 카메라 촬영 감독님만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방금. 촬영 감독님 아시겠죠? 네. PCS 폰. 그 PCS 폰이 나왔던 게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우리 LG화학, 삼성에스에서 처음으로 나온 그 얇은 배터리가 거기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게 흘러서 지금 EV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보통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 이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이걸 맞추면은 드리기도 했는데 여기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배터리에 우리 다른 말을 뭐라 그러죠? 2차 전지라 그러죠. 네. 그럼 3차 전지는 뭐예요? 제가 1차 전지랑 2차 전지 차이는 알 것 같은데. 뭡니까? 쓰고 버릴 수 이게 1차 다시 전지. 네. 그리고 다시 쓰는 게 쓰느냐 2차 전지고. 마느냐. 그럼 3차 전지는 뭐예요? 3차 전지는 뭘까요? 우리 여기 지금 서포터즈 채팅을 한번 기다려 볼까요? 그다음에 왜 2차 전지예요? 2차라는 뜻이 뭘까요? 2차라고는 두 번째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2차 전지인지. 그냥 저는 세대를 나타낸다라고만 생각을 세대. 했었는데 1차, 2차. 그럼 3차. 3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3세대 전지. 그럼 3차 1세대 전지, 2세대 전지, 3세대 전지인가요? 지금 뭐라 저희 스스로 전기 생산이란 얘기도 채팅에 올라오고 있고요. 아. 재료가 3개라는 답변도 있고 저기 비슷한 답이 하나 떴네. 네, 직접 생산하는 전지 아. 뭐 되게 뭐 여러 네, 가지가 있네요. 3D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자, 그 가장 정확한 정답은요. 왜 2차 전지일까요? 그러면 왜 질문이 왜 2차 전지일까요? 2차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2차라는 단어의 뜻이. 2차? 2차가 충방전이에요? 아무런 관련 없잖아요. 우리 2차 많이 쓰잖아요. 자, 뭐 2차 원적 이럴 때도 2차라는 쓰고. 네. 도대체 2차라는 뜻이 뭘까요? 정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답. 선물 저희한테 주셔야겠는데요. 택배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들. 정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아까 그 잠깐 누가 한번 썼던데 네. 두 번째로 만들어서 아닙니까? 라는 것도 반은 맞아요. 자, 2차 전지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말이 유력하고요. 왜 2차였냐면은 그 2차 전지가 나오기 전에 전지들은 다 한 번만 쓰고 버렸던 전지예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전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 두 번째로
이런 게 새로운 게 나왔네. 어쩌면 2세대 배터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라고 부른 건데 과학적이나 이 문맥상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또 이 말을 또 영어로 또 만들었어요. 이 영어가 뭘까요? 2차 전지의 영어 표현이? 뭘까요? 지금 여기 영어 잘 하시잖아요. 2차가 뭐예요? 2차 두 번째. first는 뭐예요? 첫 번째죠. 세컨이죠. 여기서 세컨더리 배터리예요. 세컨더리 배터리. 네. 그래서 리튬 세컨더리 배터리라고 합니다. 근데 리튬 세컨더리 배터리라고 서양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뭔 소리냐 그래요. 뭐 이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뭐가 두 번째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리튬 세컨더리 배터리란 말을 근데 한동안은 지금도 간혹 써요. 왜냐면 일본의 영향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정확한 영어 표현은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재충전이 가능한 그래서 리튬 리차저블 배터리입니다. 리차저블.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에 한 번씩 쓰면서 반복 학습. 네. 리차저블. 다시 이 한자하고 똑같죠. 제가 리죠. 충전. 리차저블. 그래서 이 세상에 3차 전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사용 가용 여부에 따라 1차와 2차 전지로 나누게 됐고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면 1차 전지. 지금 우리가 우리 생활에 쓰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재사용이 가능한 이렇게 됩니다. 구성을 잠깐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배터리를 보면 이렇게 까만 박스 통 안에 있는 거다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무슨 금속 단자가 두 개가 나와 있죠. 그 까만 박스를 이제 뚜껑을 딱 열고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노드, 음극이라 그래요. 양극이라 그래요. 캐소드. 분리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그 다음에 전해 액이라고 하는 액체.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이 요거 가지고 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전지를 만들고. 여기서 잠깐 또 너무 쉬운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좀 공부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스태프들이 모두 지금 잔뜩 긴장을 했어요, 지금. 네,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정신이 없어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드리면서 했어야지 또 소용이 있는 건데. 양극, 음극 방금 얘기했죠. 양극, 음극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뭐가 양극이고 뭐가 음극이죠? 아까 제가 그 볼타가 뭐 징크도 넣고 뭐 커퍼도 넣고 그러는데 뭐가 양극이 뭐가 음극이?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때 일단 직관적으로는 머릿속에서는 저렇게 건전지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그리고 볼록 튀어나오지 않은 거 이렇게 일단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네. 튀쳐나온 놈이 양극이고요. 밑바닥이 음극이에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에노드 캐소드란 말은 들어보셨나요? 에노드 캐소드? 그럼 모르죠?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안 배우나? 네. 영어로는 아마 고등학생 때 안 배워서.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산화환원은 아시죠? 산화환원. 산화환원은 뭐예요? 산화환원. 전자를 잃는 것과 얻는 것입니다. 맞아요. 오, 어느 게 뭐가 산화예요? 산화가 전자를 잃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전공해야 되겠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또 한 명의 대학원생을. 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갑자기요. 자, 먼저 양극과 음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극과 음극을 내리는 정의와 에노드, 캐소드라고 하는 정의가 서로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배터리에서는 양극을 캐소드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과학 강연에 디스플레이 하시는 교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음극을 캐소드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은데 양극, 음극이라고 하면 이 금속은 각각이 자기가 그 전자를 잃고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려운 얘기하면 또 어렵죠. 하여튼 그러니까 양극 금속은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커퍼가 있고 아연이 있다 그러면은 아연과 구리에 각각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에너지가 높은 것을 양극이라 그러고 에너지가 낮은 것을 음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극, 음극 정의는 금속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에노드냐 캐소드냐 하는 거는 방금 얘기한 산화냐 환원이냐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속이 전자를 잃으면 그 극은 산화 반응이 일어났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뭐라 그러냐면은 에노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일로 들어와서 자, 아연과 구리를 집어넣는데 아연이 구리보다 전압이 높으면 얘를 양극이 되는 거야. 얘는 음극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냥 이거는. 그런데 얘네들의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보니까 아연이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으면 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죠? 산화 반응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래요? 에노드라 그래요. 근데 지금 아연이 바뀌진 않았죠. 아연은 아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연은 양극이기도 하고 동시에 에노드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아연 전극이 전자를 내뱉는 게 아니라 전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났죠? 환원이 일어났죠. 그럼 이때 얘는 양극이지만 캐소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때 달라니까 이게 정의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고, 제가 우리 수능 강사처럼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헷갈리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 했는지. 잠깐 순간은 그렇지만. 지금 집중해야겠네요, 지금. 네. 산화의 영어가 뭐죠? 산화의 영어가 옥시데이션입니다. 이건 알죠? 환원을 리덕션이라 그러죠. 그럼 이제 제가 산화가 일어나는 그게 에노드라 그랬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산화가 옥시데이션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자, O.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영어 모음. 알파벳은 모음이죠. 네. 에노드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아, 모음이죠. R 자음이죠. C 자음이죠. 이제 죽어도 안 까먹겠죠. 네,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이거. 그죠? 네. 절대 안 까먹습니다. 이제는 평생 안 까먹습니다. 그럼 오늘 제 강의를 들은 보람이 있습니다. 오, 모모 자자 지금 네. 꿀팁 이렇게 채팅에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배터리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전압과 전류라는 게 표현이 있는데, 또 용량이라는 단어도 있고, 자,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변지를 얘기할 때는 항상 설명을 하는 게 댐을 얘기합니다. 댐. 네, 뒤에 있나? 네, 댐. 우리 댐이 이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일단 필요한데 뭐냐면은 댐이 물을 저장을 해야 돼요. 그죠? 물을 저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댐에 높이 차이가 있어야 돼요. 물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지금 이것처럼. 쏟아져 나와야지 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댐이 저장하고 있는 그 물, 우리가 댐에, 소양강 댐이 뭐 예를 들어서 10,000리터를 품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전지가 품고 있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 용량이고요. 용량. 커패시티라고 합니다. 용량. 그 다음에 댐의 높이 있죠. 높이가 볼티지입니다. 전압.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또 한번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전류가 뭐죠? 전류. 암페어는 알죠? 네. 응. 정답이 있어서. 여기 써 있죠? 네. 저거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 와 닿으세요? 시험 때나 외우는 거지 뭐 저게. 전류가 뭘까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소양강 댐에 물이 얼마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 소양강 댐이 물이 얼마인지를 아는 방법이 물이 있어요. 얼마인지를 아는 방법. 넌센스 퀴즈. 넌센스요? 이걸 초등학생이 맞추더라고요. 소양강 댐에 물을 아는 방법. 저희는 마치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는 시청자분들을 한번 믿어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또 되게 센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빼내본다. 다 쏟아본다. 네, 센스 있다고 했던 거 취소할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흐름의 정답이 속도와 나왔다. 시간을 정답이 나왔어요. 계산해본다. 정답이 나왔어요. 재어보면 안다. 네. 대학원생에게 시킨다.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야, 역시 눈금 실린더에 담아본다 뭐죠? 또 역시 적은 양 소양? 이거 혹시 뭐지? 적은 양 소양? 저기 무슨 일이겠다. 그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은 뭐냐면요. 좀 마셔본다. 마셔본다라고 지금 고승준님께서. 네. 정답은 뭐냐면 빨대하고 초시계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빨대는 어떤 빨대냐면 초당 얼마가 나오는지라는 빨대죠. 그 빨대를 소형광 때문에 꽂아요. 그 다음에 초시계로 시간을 재요. 그럼 뭐죠? 1초당 1리터가 나오는 빨대를 꽂으면 내가 시간을 재면 곱하기 하면 얘 물이 나오죠. 그게 정답이에요. 아까 정답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넌센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교수님? 넌센스 아닌가요? 넌센스라고 빨대를 하셨던 꽂는다. 것 정답은 같아요. 빨대를 꽂는다. 네네. 제 마음속에 정답은 대학원생에게 시킨다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빨대를 꽂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꽂아놓고서는 하루를 기다렸어요. 24시간을. 답답하잖아요. 그럼 뭐 하죠? 빨대를 이 빨대 대신에 더 굵은 빨대를 꽂아버리죠. 그러면은 24시간 걸리게 12시간이 걸리니까. 자, 빨대가 요만하냐, 이만하냐. 그 빨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물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게 전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대를 가느다란 빨대를 꽂았을 때 나오는 물의 양은 전류가 낮은 거고 빨대를 굵은 걸 꽂았을 때 나오는 전류량은 큰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낮다 높다라는 표현은 뭐죠? 빨대를 통해서 물이 얼마나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좀 밑에 거는 전류가 낮은 거고요. 위에 건 전류가 높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게 전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통화 모드로만 쓰면 아니면은 가장 적은 건 그죠. 카카오톡으로만 계속 하면은 이거는 뭐 며칠을 쓸 수 있어요. 통화 모드로 가면은 조금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보기 시작하면은 급속히 줄어들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카카오톡을 했을 때 전류량은 전류 소모량이 적다라는 거고 동영상으로 가면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저 저장된 물의 양을 일정했는데 빨대 크기가 서로 달라지니까 작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지속 시간도 뭐죠? 사용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 용량. 소양강 때문에 물이 100리터다. 만약에 100리터다 그러면은 100리터에 해당되는 배터리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려운 얘기는 이제 쿨롱이라 그러는데 이제 암페어 아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암페어 아워를 단위를 쫙 보시면 암페어가 뭐죠? 암페어가 전류죠. 아워는 시간이죠. 시간. 제가 뭐라 그랬죠? 소형광 때문에 물을 아는 방법은 빨대에다가 시간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암페어 아워를 보시면 아 이거 배터리 용량이구나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사러 가서 딱 열어보면 몇 볼트하고 이 암페어 아워가 써 있습니다. 뭐 3암페어 아워, 뭐 4암페어 아워. 그럼 암페어 아워는 이거 용량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보조 배터리에도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배터리 오래 쓰고 싶으시면 볼티지 보시고 암페어 아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볼티지하고 암페어를 같이 봐야 될까요? 자, 이 소양강댐이 물이 만들기 위해서는 높이가 있어야 돼요. 높이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약에 소양강댐에 높이가 없으면은 에너지를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에너지는 결국 뭐냐면은 볼티지 곱하기 암페어 아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볼티지 곱하기 암페어 하면은 자 VAH가 되죠. V 곱하기 A가 뭐죠? V 곱하기 A 단위가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V 곱하기 A 뭐예요? 볼티지 곱하기 암페어 하면 뭐가 나오죠? 와트죠, 와트. 그죠? 와트 아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량기 보면 뭐가 나오죠? 킬로와트 아워가 나와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에너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전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 일을 안 해도 나오는 게 방전이고요. 충전은 거꾸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충전이 되겠고요. 충전을 빠르게 할 수는 없나요? 늘 우리 필요로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휴대폰, 마트란다. 편의점 가면은 급속 충전도 시켜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험 있지 않으세요? 편의점에서 충전하고 나면은 왠지 사용 시간이 짧아. 평상시 집에서 하는 것보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대학생들은 맥주 마시죠. 그죠? 맥주. 종업원이 맥주를 1번과 같이 가져오면 화내죠. 3번과 같이 가져와야 되죠. 근데 1번이랑 3번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번은 맥주를 콸콸콸콸 받을 때예요. 그죠? 3번은 천천히 받을 때예요. 어느 게 급속 충전이에요? 1번이 급속 1번이 충전이에요. 급속 충전이긴 지금 해요. 무슨 얘기냐면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충전되는 양은 적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과 같은 맥주를 원하고 싶으시면 느리게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는 3번과 같이 해도, 1번과 같이 해도 3번처럼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기술 좋은 종업원들은 쫙 뽑아도 이렇게 3번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잘 기울어서 따르면 그렇죠. 그 스킬. 그리고 우리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화된 2차 전지는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원형, 각형, 파우치라고 돼 있고 아까 말한 테슬라가 원형을 쓰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파우치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각형 쪽을 만들고 있고 다 회사별로 달라요. 전기차에도 이 세 가지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이제 그런 소재들을 묶어서 셀이라는 걸 만들고 모듈, 팩을 합쳐서 BMS라고 하는 건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전자 부품을 붙여서 전기차 배터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시장을 보면은 일본이 처음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한국으로 넘어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중국이 쫓아가고 있어요. 거의 한중일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누가 서바이벌 하느냐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터리에 관심을 가져주고 여기서 이겨야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도 한중일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와 싸우고 있고요. 배터리 기술 현황을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오래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오래 쓴다고 하는 거는 용량. 우리는 이쪽 좌측을 원합니다. 오래 쓰는 거. 수명. 반복적으로 수축 방전되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되는 요게 다 오래 쓰. 우린 이거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돼요. 전기차용 배터리로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통 안에 에너지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걸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전기차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낮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다양한 전지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전극 구조를 보면 이런 집 전체 위에 활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지난 2차 전지라고 하면 지난 수십 년간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요 그림 하나 설명해 드려 볼까요? 이건 제가 발췌한 건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증기기관인데 이 뭐 마부 같은 사람이 있고 여기 지금 마차 탄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 사파잖아요. 이게 1차 산업혁명 때 나왔던 상황을 사파로 그린 건데 뭐냐면은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마차만 익숙했지 이런 증기기관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증기기관이 나왔는데 기차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말 이렇게 나와. 말 대신에 이걸 집어넣은 거고 이 사람이 마부고 여기 마차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도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런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이건 저희 실험실에서 했던 건데 이런 식이 아니라 새로운 이렇게 매트 구조의 전극을 만들어서 전지 성능을 올렸던 똑같은 활물질을 쓰더라도 그런 뭐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자는 의미로 보여드렸고 요새 신문에도 나오고 거의 뭐 동네 모든 분들도 다 아줌마 아저씨들도 아는 전고체 전지 들어보셨나요 혹시? 전고체 전지 들어보신 분? 네. 철원 감독님 철원 들어보셨다고. 이 전고체 전지가 뭔가요? 전고체 전지 그러면 거의 꿈의 배터리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전고체 전지가 나온 이유는
이렇게 전지가 터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제가 터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클릭해봐 주실래요? 동영상. 하세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손가락 전지 하나예요. 이거 하나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테슬라 몇 개 들어갔는데 상상이 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성을 올릴 수 있겠다 해서 그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액체 전해질이 휘발유 같기 때문에 그것을 고체화시키면 안전성이 향상되겠다 해갖고 이 전고체 전지가 주목을 받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신문 보도에도 보면 이런 그룹 회장들 뭐 얼마 전에도 계속 뭐 현대차가 뭐 어쨌다 나오는 것들이 다 전고체 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고체 전지는 아직까지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그 조금 사실 기술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했던 좀 이렇게 치약 같은 배터리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교수님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다들 되게 궁금해 그래요? 하기 때문에 교수님만 괜찮으시다면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그래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 너무 많이는 요새 막 아니더라도. 화내서. 네. 그럼 저기 자 위에 거 한번 동영상 클릭해 보실래요? 이건 뭐냐면 전극 위에 이게 아까 말한 그 휘발유 같은 전액을 갖고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죠? 이게 뭐가 나오지도 않겠죠.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 밑에 거 클릭해 보실래요? 이거 저희 실험실에서 개발한 건데 치약과 같은 전해질이에요. 저희가 치약 여러분들 치약하는 그 치약과 같은 전해질을 개발해서 이렇게 글자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 글자가 써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상업화된 전액은 액체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치약과 같은 전해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체상의 전해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로 만든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전지예요. 눌러보세요. 뭐 일단 가위로 잘라봐야죠. 안 터지니까 가져왔겠죠, 그죠? 안 터지고 누액도 오늘 없고. 전반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어서 네.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이 안 정도는 이제 터지네요. 감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했냐면 저희가 저희 전지하고 일반 전지를 이런 꼬마 자동차 위에다가 놓고 불을 붙여봤어요. 한번 클릭해봐 주세요. 불을 붙이면 우측부터 보시면 불이 들어오니까 불 붙고 램프 죽죠. 이렇게 그러게요. 자 저희 거 한번 보세요. 아직도 불이 들어왔는데 불도 안 붙고 그죠? 살아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불 속에서도 살아 있어요. 자, 불 안 붙는 전지는 보고된 적이 몇 번 있지만 불 속에서도 작동하는 전지는 저희가 처음 보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연구 결과고. 그다음에 종이 전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거의 전 세계에서 저희 실험실이 좀 독보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잠깐 소개해드려요. 여러분들 나무 아시죠? 나무를 뽀개고 뽀개면 별 희한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요새 큰 이슈가 뭡니까? 탄소 중립, CO2 제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2차 전지도 사실 공해 물질이에요. 공해 물질인데 2차 전지 소재를 만약에 나무로 바꾸게 되면 CO2를 약 90%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굉장히 친환경 소재라는 거죠. 이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양극, 음극 분리막이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이게 종이로 만든 거예요. 종이로. 이게 다 종입니다. 종이로 만든 양극, 음극 분리막인데 종이니까 뭐죠? 종이 적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종이학 배터리를 만든 거예요. 종이학 배터리. 작동하죠, 종이학 배터리. 네. 종이학 배터리를 저희가 처음으로 보고했었고, 이건 기존 거하고 비교해갖고 우리께 우수하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플렉스 배터리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집에서 잉크젯 프린터로 뭐 출력하죠? 저희 꿈 중에 하나가 잉크젯 프린터로 A4 용지와 잉크젯 프린터로 배터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걸 만들었더니 여기 MIT에서 우리 걸 홍보해 준 거예요. 여기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저희 실험실 결과를 홍보해 준 겁니다. 지금 채팅창 반응이 엄청 신기하다고 네, 이 이제- 얘기를 빨리 넘어가서 못 들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겠어요. 네, 이제 진짜. 계속 이제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A4 필요한 건 A4 용지하고 잉크젯 프린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저희가 잉크를 뭐 조절하는데 이게 프린팅을 쭉 하면 이게 잉크젯 프린터에서 나온 정확히 말하면 슈퍼 커패시터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컴퓨터에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배터리라고 한 게 A4 용지에 그려진 거고요. 이게 배터리고 여기 태극 문양이 배터리예요. LED가 켜져 있죠, 종이 위에서. 대한민국 지도를 우리가 프린팅을 했습니다. 여기 원산 지역과 포항 지역에다가 우리 걸 조금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그렸고 LED를 꽂으니까 이게 지금 불이 번쩍번쩍해요. 대한민국 지도인데.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예쁜 문양을 출력을 했어요. 이 중에 OR이란 부분에다가 저희가 슈퍼 커패시터를 이렇게 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컵에다 붙였습니다. 되게 이쁘죠? 우리 이렇게 문양 있는 컵들 있잖아요. 여기다 LED 램프를 붙인 다음에 거기 동영상 있는데 한번 클릭해 봐 주실래요? 찬물을 부으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우측 거. 빨간불이 들어오나요? 예.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램프가 들어오는 거죠? LED 램프, LED 램프 네. 붙였어요. 자, 밑에는 온도 센서가 있고, 자, 아. 배터리 있나요? 배터리 없어요. 그러게요. OR이라고 하는 그 문양이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IoT죠. 그죠? 컵이 시그널을 보내요. 이건 한 가지 예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컵에 지금 컵의 온도가 얼마야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컵의 온도가 몇 도야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배터리가 없어. 그죠? 배터리가 여기 붙게 되면 여러분들 저 컵 쓰겠어요? 무거워가지고. 무거워 안 쓰죠. 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영상 유연전지라고 하는 표현. 자, EV 배터리가 우리 사회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EV 배터리 다음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어떤 산업이 올 것이냐.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렉서블이라고 봅니다. 웨어러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럼 아직 이거는 상용화되진 않은 어느 것? 기술일까요? 지금 플렉서블.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 가고 중에 있는 하나가 시대. 이제 아까 뭐 네. 질문도 있었는데 이제 네. 폴더블 폰 뭐 이런 거가 네. 되겠죠. 누구죠, 이 사람? 토니 스타크. 아, 아이언맨, 네. 대단하시네. 전 토니 스타크인가 그건 모르고 아이언맨만 아는데. 네. 아이언맨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이언맨이 이 수많은 웨어러블 기기의 총화예요. 너무 멋있죠. 네. 아이언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웨어러블 기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아이언맨이 뛰어다니는데 이 웨어러블 기기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케이블 꽂고 다닐 수 없잖아요. 이거 작동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각광받을 유망 기술을 예측을 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친 부분들이 헬스케어, 물류, 정보 보안인데 이 부분이 다 배터리가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올 거고 사이언스에서 뭘 예측을 했냐면 미래에 이게 여러분들 집인데 집에 약통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소입니다. 소. 서양에서는 소를 키우니까 이 소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약통에 있는 약 유통기한 보려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시그널을 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워링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물들이 다 파워를 내보낼 수 있다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세요? 약통에 배터리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소 귀에 배터리 있어야 돼요. 소 귀에다가 원통형 전지 배달하면 소가 무지하게 싫어해요. 새로운 전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워소스 도메인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휴대폰과 전기차만 익숙해져 있는데 이 아래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화된 전지는 주로 이런 코인셀, 파우치 타입 셀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 별 희한한 기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의 맞습니다. 센서들이네요. 네, 배터리들이. 쉽게 얘기하면 웨어러블, 패처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는 새로운 배터리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실험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아파트 보게 되면 뭐 빌트인 가구 이런 거 얘기하죠. 빌트인. 빌트인이라는 거는 집에 가구가 내장.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내장형. 근데 저희 실험실이 빌트인 배터리라는 개념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거. 내장되어 있는. 그것도 프린팅 기술로 이용을 해서 이런 식의 일렉트로닉 스킨, 스마트 컨택트라는 스마트 워치에 배터리가 인베디드 된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같이 공동 연구했던 교수님이 압력 센서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OLED를 붙였는데 이거를 포터블화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뭐야? 배터리가 필요하죠. 근데 저한테 배터리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전압이 13.5V예요. 13.5V면 여러분들 휴대폰이 4.2V예요. 적어도 3개, 4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거북이 같은 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거북이 등짝 같은 배터리를 메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를 여기 센서 뒤에다가 여기 놀고 있길래 레고 블락처럼 배터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오. 이게 배터리예요. 프린팅으로 만든. 그래서 13.5V를 만들었어요. 프린팅이라는 기술로. 그래서 작동하는 거 보여드렸고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눌러보실래요? 여기 지금 그 센서가 케이블이 없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터치하면 시그널이 핸드폰으로 가요. 그대로. 이게 이제 우리 배터리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충전 때문에 애 먹잖아요. 그러면 솔라셀이랑 같이 합치고 싶죠. 그죠? 근데 솔라셀이 이래요. 도시락통 같아요. 이거 들고 다니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게 둘을 합치자 어떻게 솔라셀 뒷판에다가 우리 배터리를 프린팅으로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솔라셀과 배터리가 일체화된 거를 우리 신용카드에다 집어넣은 거고 이 단면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신용카드 두께만큼 얇은 솔라셀과 배터리를 만든 거고 이 셀은 태양광이 한 20초만 비치면은 이거 한 17분 킬 수 있어요, LED를. 지금 저 밑에 왼쪽 하단의 사진이 지금 옆에서 찍은 옆에서 찍은 모습인 거죠? 거의 뭐 아무것도 예. 없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두께보다 얇은 걸 만든 거예요. 이런 거 되면은 되게 편하게 이렇게 잠깐 비추고 나면 쓸 수 있어요. 그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옷에 뭐 있잖아요. 서울시립 과학관 뭐 이렇게 네. 로고 쓰는 나이키. 이걸 배터리로 만들어 봤어요. 오.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볼까요? 이렇게 해보실래요? 이제 동영상만 쭉쭉 보시면 돼요. 우리 개발한 여학생이 자기가 입고 걸어요. LED가 켜져 있는 거 보여주고. 뛰어요. 땀나니까 빨아야 되죠? 네, 빨아도 되나요? 네, 와셔블이에요. 어, 살아있잖아요. 저거를 그다음에 상품으로 가져와 주셨어요. 짜요. 짜요. 그 다음에 다리미질 해야죠. 140도 찍고 다리미질 하는데 살아있죠. 그 다음에 개죠. 이게 여러분들 보통 티셔츠 입고 하는 일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미래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거 대생이죠. 근데 정답은 정해져 있죠, 오늘? 이게 네. 뭐더라고요? 이 배터리. 배터리예요. LED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리튬이 아니라 다른 메탈 에어 배터리라는 걸 쓴 건데 한번 동영상 클릭해 보세요. A4 용지에 지금 이거는 시중에서 파는 그 실버 잉크 펜이에요. 이건 시중에서 팔아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서킷을 그립니다. 서킷을. 이건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종이에다가 서킷을 요거는 그려요. 되게 옛날에도 많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기 실버 잉크는 파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막 그려요. 네, 그려.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연필이 등장합니다. 이게 연필이에요. 연필이 양극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징크, 잉크를 또 그립니다. 그리고 셀이 두 개인 이유는 전압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일렉트로라이트고. 자, 한 셀이 완성이 됐는데도 불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전압이 아직 안 맞기 때문에.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거짓말처럼 불이 팍 들어와요. 이거 실제로 보면 마술 같아요. 진짜. 이런 네.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컨택트 렌즈 끼신 분들 있죠? 이게 이제 스마트 렌즈가 돼서 여기다 온갖 기능을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이제 LED도 집어넣고 뭘 다 하고 싶었는데 저보고 배터리를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이쪽 옆에다가 배터리를 그려서 넣은 겁니다. 동영상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프린팅으로. 그래서 만든 거예요. 요걸 이제 사람 눈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 눈에 넣기가 무서우니까 마네킹에다 집어넣어갖고 불빛이 나는데 이걸로 좀 약할 것 같아서 드디어 사람 눈에 넣었어요. 우와. 공상과학용처럼. 그 다음에 이건 무선 충전이 돼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혹시 대학원생? 예, 무슨 일까요? 눈에 불 들어오죠.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죠. 네, 이런 어머.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온도를 찍은 이유는 눈에 온도가 올라가면 다치기 때문에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거 보여주고 그걸 있고. 확인하기 이건 다 위해서. 저희 다른 교수님이랑 공동 연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 요게
정확히 얘기하면 슈퍼 컴패스입니다. 이거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슈퍼 컴패스터 만든 겁니다. 사람 지문만한 거. 그래서 이거 작년에 우리가 상을 받았던 내용이고. 자, 이게 동전이죠. 동전보다 작은 거에 여기에 이 슈퍼 컴패스터라고 하는 배터리가 36개가 들어가 있어요. 36개. 이거 저희가 세계 기록을 세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우리가 공개를 안 했는데, 우리가 프린팅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람 몸 중에 가장 꾸불꾸불한 게 뭐냐면 귀예요, 귀. 그래서 우리가 귀 모양 배터리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귀하고 일체화된 배터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투명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투명. 배터리가 투명해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투명 배터리를 만들어서 우리 히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손에 붙여갖고 약물 전달했던 걸 보여주는 거고, 아까 제가 종이 잠깐 말씀드렸죠. 종이가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불투명하죠. 당연히 불투명하죠. 이거 종이에요. 종인데 투명해요. 투명뿐만 할 뿐만 아니라 얘가 배터리예요. 네, 그래서 이 결과는 저희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저희가 최초로 보고할 거예요. 네, 그래서 폴더블 셀룰로스 페이퍼. 종인데 투명하고 구겨지는 이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초를 함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시간을 내가 너무 못 썼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두 장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팔로워가 되면 안 되고요.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새로운 거, 유니크, 차별화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시그니피컨트가 있어요. 아주 탁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돈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산업의 영역이 되고. 예술을 할 수는 없어요. 인더스트리를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죠? 앞 글자만 따면 use. 이 세 가지만 기억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신문 기사인데, 이 신문 기사가 뭐냐면은 옛날에 마차에서 전기차가, 그러니까 마차에서 증기기관 나올 때 왜 마차에서 증기기관으로 갔냐면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증기기관 차가 친환경 차였대요. 뭔 소리야? 마차가 말이 똥을 너무 많이 싸갖고 그게 환경 오염을 일으켰는데 얘는 똥을 안 싸갖고 친환경이었답니다. 지금 그 증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죠. 네. 새로운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걸 보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요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한 위대한 업적이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모든 우리가 기술을 개발할 때 고객의 몫을 들었어요. 고객이 뭐 이걸 해달라, 이걸 해달라, 이걸 해달라.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고객을 가르쳤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피처폰, 그죠? 이런 것만 쓰던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을 하시면서 이런 식의 남들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해봤던 새로운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신기하고 최초이고 정말 좋은 강연이었는데요. 혹시 교수님 시간이 조금 오버됐지만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씩만 받고 끝내도 괜찮을까요? 질문하십시오. 네, 오늘 그 강연 들으면서 정말 많은 질문과 리액션들 되게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또 유독 우리 서포터즈 친구들이 또 되게 많이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었으니까 실시간 질문들 중에서 우리 한 가지씩만 다뤄보고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곰토끼랑 홀리기 진행 준비됐을까요? 네. 네. 제로님 질문인데요. 앞으로 2차 전지 사용이 더 확대된다면 어떤 산업에도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래 전망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뭐 발표 장표도 있었지만은 일단 출발은 우리 휴대폰, 노트북으로 해서 지금은 전기차,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 이게 뭐 엄청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미래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초연결,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물에 다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네. 네. 그리고 올리비아 리님과 제로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셔서 한 번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는 어떤 연구를 더 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뒷부분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저도 전기차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뭐 현재 알려진 그 여러분들 휴대폰과 전기차 성능 올리는 연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전고체 전지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품군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웨어러블, 플렉서블, 그 소위 말하는 IoT향 배터리를 좀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빌트인 배터리라고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을 오래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기술적으로? 그거 질문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그것도 생각을 좀 휴대폰을 오래 쓰는 방법. 휴대폰 배터리를 잘 만들면 된다. 이게 사실 정답이죠. 정답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휴대폰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원은 이 휴대폰 배터리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수많은 부품들을 다 작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생각을 우리가 조금만 바꿔보면 이거를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정부가 지방을 다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이 부품들이 다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를 만들 수가 있다면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부품마다 우리가 배터리를 넣어줄 수만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로드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하루 쓰던 거 이틀, 3일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 각각의 부품들의 빌트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게 나올 수 있을까가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의 연구 꼭 제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이고 또 강연을 들으니까 더욱 더 이 BOT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정말 유익한 강연이었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강연 진행해 주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예, 뭐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채팅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시간 조절 좀 잘 못해서 내용 전달을 좀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제가 좀 더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한 감사합니다. 시간은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네, 제이비님께서 전공학과가 진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배터리 연구를 교수님처럼 이렇게 하려면 어떤 과를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배터리는 궁금하신 것 사실은 같아요.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과가 한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저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화공과죠. 화학공학과에 속해서 공부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신소재 공학과도 좀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 다음에 또 화학과, 물리학과, 거의 뭐 이공계 거의 모든 과들이 다 관여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대학 때는 그냥 기초 과목을 열심히 하시고 대학원에 와서 2차 전지를 공부하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 지금 관장님께서도 교수님의 연구를 응원한다고 지금 그래요? 네, 채팅 남겨주셨어요. 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토요 과학 강연은 바로 다음 주 11월 13일 수학으로 들여다보는 생물학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